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입니다. K-스타트업 창업지원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024년 8월 4주차 여러분에게 유용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다르죠? 배경이. 제가 지금 그 호텔방에 있고요. 저 지금 제주도에 출장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주말을 끼고 출장을 오게 돼가지고, 이게 좀 부득이하게, 그 다른 것들은 제가 좀 비축분을 만들어 놨는데, 이 뉴스만큼은 항상 주말에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제 모든 데이터가 취합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이 뉴스만 호텔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능한 좀 잘 찍으려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바리바리 싸들고는 왔는데 그래도 이게 제 전용 작업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제법 나오는 편 같아서 뭐 좀 안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 창업 지원 사업은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도착하자마자 살펴봤었는데요. 뭐 일단 페이지 수는 제법 많습니다. 총 한 7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은 없어요. 뭐 굵직하게 뭐 몇 억을 주고 뭐 이런 사업들은 없지만은 굉장히 요소 좀 쓸만한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참여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로운 창업 소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워낙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창업가 분들 중에서도 이제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나와요. 특히 뭐, 제 제자 중에 몇 명은 오히려 진짜 폐업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른 케이스도 없진 않았기 때문에 좀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일단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좀 얼어붙고 있는 그런 게 좀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 스타트업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자금 조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이제 매출 자체도 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죠. 뭐 그 안에서도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이 빙하기인 건 사실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딱히 국제 정세를 봐도 뭔가 더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 아마 새로운 뭔가 반가운 소식이든 뭐고 뭔가 쇼킹한 소식 좀 이제 주시할 만한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은 올해 안에는 그렇게 크게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이 폭염이 이제 조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는 아직도 한 32도, 3도 이래서 좀 아직도 이제 폭염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이제 서울 쪽은 그래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제 다음 주 정도 지나면은 조금은 이제 좀 숨쉬고 다닐 만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즉, 좀 가을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가을이 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도약할 준비를 해야죠. 뭐, 지금까지야 너무 덥고 힘들고 그 뭐 일도 잘 안 되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창업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약간 쉬어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아직은 좀 날씨가 좀 덥지만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좀 더 준비를 하면은 날이 풀리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남들보다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난주와 똑같이 이번 주도 도약할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은 뭐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죠. 디딤돌 사업이 8월 30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R&D 개발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1.2억 원까지 주는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한번 꼭 지원을 해서 지원 자금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지자체 특화 분야 쪽 지원 사업, 그다음에 입주 공간 네트워킹, 창업 경진대 공모전, 뭐 투자 상담, 뭐 다양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되게 밸런스가 좋아요.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입주 공간도 딱 적당히 나왔고 경진대회, 뭐 IR 엑셀러레이팅, 교육이나 멘토링, 이벤트, 뭐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행사들이 정말 이제 페이지마다 정말 이렇게 골고루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창업진흥원에서는 재창업기업 통합 IR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재창업기업, 그러니까 한번 폐업을 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건데요. 기본적으로 IR 자료를 고도화해주는 지원을 해주면서 또 우수기업 대상으로 이제 영상도 제작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이 창업진흥원이에요. 뭐 창업진흥원 한 번쯤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어쨌든 중기부 산하에 있는 전문기관 중에서 가장 창업 쪽에 큰 이제 그 힘을 쏟고 있는 곳이고, K 스타트업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창업진흥원이란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노출이 좀 잘 되는 그런 이제 가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데서 한번 여러분의 그 회사를 한번 브랜딩을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경기대학교 사전 인큐베이팅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했는데도 예비 창업 단계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부딪히는 건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동이 있고 또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내년도 지원 사업을 위해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데 한번 참여하셔서 인큐베이팅 받으면서 좀 본인의 사업 아이템을 좀 구체화시키고 실제로 이제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받아보면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정 KPS 에너지 창업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사업화 자금으로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분야가 이제 에너지 한정이기 때문에 에너지 쪽 스타트업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데 지원해 보시면은 또 한전하고도 또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청년기의 여행 감독 육성 사업이 나왔습니다. SNL 기획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수주를 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여행을 하는 그런 이제 육성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관광 스타트업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좋은 이제 아이템이 나오면은 총 상금 3천만 원까지 상금이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지원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데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하고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고 합니다. POC 실증 자금으로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고요. 뭐 하나은행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핀테크 쪽이 조금 더 그 협업을 하고 POC를 하기 좋겠죠.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에서 이제 법률 지원 프로그램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지재권 강의에다가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해요. 사실 이 지재권이나 법률 같은 경우에는 초기 스타트업에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그 매출이 그 이득이 발생하기 전이고 그 얘기는 이제 다른 어떤 기관이나 내부적으로도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전 단계라서 실제로 법적 이슈가 그렇게까지 두드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뭐 가끔 가다가 1년 정도 지나서 노동법 이슈에 좀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은 기술적 이슈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2, 3년 정도 지나서 기업이 어느 정도 좀 베이스를 쌓고 또 거기에서 뭔가 투자도 받고 뭔가 매출도 나오는 그 시점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흔하게 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기술 탈취, 기술 유출,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 침해 이런 게 이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 유출은 이제 회사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빼돌리는 거고 기술 탈취는 뭔가 나랑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그걸 이제 뺏어가 가지고 뭔가 자기 거화 시키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고 이제 기술 침해는 이제 베끼는 거죠. 우리 회사 기술을.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재권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어떤 그 기술 유출 보호 정책하고 되게 맞물려 떨어지는데 이게 어떤 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꼭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재권하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핀테크랩에서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전시 및 IR 참가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참가비하고 체재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싱가포르 쪽 진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정보방송통신대학에서 ICT 콤플렉스 스타트업 투자 상담회라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길 원하는 ICT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자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투자라는 게 그래요. 제가 실제로 이제 투자 상담을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IR 자료를 잘 만들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상담을 많이 했다 그런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저도 좀 어느 정도 그 투자라고 하는 그 활동에 좀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쌓으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상담을 받는 게
사실 좀 이제 호불호는 있어요. 이제 이걸 받고 더 혼동을 겪는 분들도 있지만은 내가 투자를 조금 이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데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입주 기업 모집 공고가 2개가 나왔어요.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세종 창업 키움센터 입주 기업 나왔는데요. 세종 조치원읍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 SBA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건 좀 라이트하게 그냥 모든 걸 다 시도해봐라. 그래서 창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미더블 하면서 뭔가 좀 네트워킹도 쌓고 또 안에서 피칭도 하면서 이제 좀 성과도 공유를 하는 건데요. 이 트라이 에브리띵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아직 코로나 시즌에 그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처음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잠깐 그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죠. 의도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됐는데 어쨌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구색을 갖추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경험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창업허브에서 푸드테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 6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공간 지원해주고 협업기회 수요기업하고 매칭도 시켜주고 매칭될 경우에 이제 POC 지원, 실증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푸드테크 쪽도 요즘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 분야라서 한번 이쪽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핀테크랩하고 IBK가 이제 그 뭐 핀테크 뭐 펄스트랩이라고 해가지고 IR 자료 이제 여러분 그 투자 유치 받기 위한 그런 IR 덱 멘토링 해주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아까 얘기한 그 투자 상담하고 좀 같은 선상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사업화 지원금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꿈마루라고 하는 이제 경진대회인데요.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1등 200만 원, 2등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으로 보통 못 박아놓은 거는 그냥 여러분 개인 통장에 주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이제 그 사업화 통장에 이제 보통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과제하는 아닐 것 같고 이 정도 금액이면은 어쨌든 고양시 쪽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 여성 창업가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기업 IR데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IR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네비온이라는 데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투자 상담, IR 멘토링, IR 역량 강화 다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맞춰서 한번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포항연합기술지주에서 영해 이후 사촌마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동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별로 사업화 자금을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포항의 이 영해 이후 사촌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화 자금을 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외부에서 오는 스타트업이라 그러면은 최대 2억 원까지 이주 비용을 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포항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서울에 있는 기업이 가긴 좀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 지역에 뭔가 어쨌든 연고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창업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야별로 사업화 지원금이 800에서 2억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딱 얼마라고 해드리기가 힘든 게 최대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더라고요. 분야별로 너무 좀 편차가 커서. 그래서 한번 요거는 각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전시회 지원 사업이 나옵니다. 성남 한정된 스타트업 대상인데요. 일단 참가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참가비 안에 거의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부스비, 항공비, 운송비 뭐 그 외에도 어쨌든 그 참가를 위해서 필요한 재반 비용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스마트시티 쪽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엑스포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가상오피스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입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고 비상주 오피스고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주 좋아요. 이제 뭐 그 뭐냐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 뭐 비상주 오피스 이런 거 막 나오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그런 뭐 복잡한 얘기를 따지지 않고라도 결국 사업을 하려면은 연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편한 건 집 주소로 하면 되는 거고 집 주소가 제일 편하긴 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집 주소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 더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사무실이 있으면 더 좋지만 사무실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굳이 뭐 가가지고 뭐 IR하고 뭐 받고 뭐 해서 하고 뭐 연장하고 뭐 돈 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라이트하게 비상주 오피스 하나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활동하면서 그냥 그 여러분 사업을 좀 더 이제 피지컬을 단단하게 좀 다지는 베이스를 다지는 그런 걸 하는 게 초기 스타트업 특히 이제 그런 분들한테 되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상주 오피스가 1년 동안인데 여기서 하다가 또 경기도 주변에 비상주가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쪽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삼육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동네 청년 창업학교 열리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청년 창업을 하는 동네에서 청년 창업을 하는 이른바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베이스의 어떤 그런 이제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 컨설팅 같은 걸 해주고 동시에 이제 신용보증으로 5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보증 5천만 원은 사실 대출이에요.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빚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부채라는 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처음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말을 가르치거든요. 요건 제가 나중에 언젠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뭐 빚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사업의 자금을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빚을 안 지고 자체 자금과 매출 그다음에 지원 자금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 솔루션이긴 하지만 융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떤 사업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보증을 한번 받아 놓는 것도 괜찮죠. 이제 안 쓰면 되니까요. 일단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것도 나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작 내가 대출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알아볼 때 자격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팁스타운에서 KS 인증생 모집 나와 있는데요. KS 인증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제품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KS 인증 되게 중요한데요. 요거 거의 돈덩어리 되거든요. 이 KS 인증 받는 게.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나 뭐 교육 가볍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컬 상권 내 강한 소상공인 연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뭐 이번 주에 나왔던 지원 사업 중에서는 가장 좋죠. 이게 사업화 자금 1억 원이면 진짜 어마무지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상공인 쪽 지원도 맞아서 되게 좋은데 글로컬 상권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글로컬 상권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3군데인가 4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한번 그 공고문 들어가 보셔서 글로컬 상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내가 포함이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뭐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되면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챌린지에서 글로벌 디지털 노마드 인 서귀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열고 있는데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서귀포에서 뭔가 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제주도 한정이 아니고 이제 바깥에 이제 그 대륙 서울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여기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이제 그 제주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설지 않아서 좋은 부분은 있네요. 자, 다음이 이제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상시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뭐 어쨌든 창업하시다 보면 혼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누군가 한번 이런 고민들을 얘기했을 때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여러분이 찾지 못한 어떤 포인트를 짚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멘토링도 도움이 된다. 다만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그 기관 통해서 만났던 창업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심히 다니면서 멘토링도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게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핀트가 어긋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멘토가 항상 좋은 건 아니고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고집을 피울 필요도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여러분의 그 신념 안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멘토들이 잘 못해요. 지금 뭐 사업 이 바닥에 있는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창업 바닥이 원래 아사리판이지만은 좀 자격 미달인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긴 하되 너무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의지와 열정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이제 다르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또 한번 받아보시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노사상생 우수사업장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대구에서 하는 건데 노동권익센터에서 노사화합을 지원할 수 있는 2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대준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지금 200만 원이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대구 쪽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서 뭔가 좀 팀워크를 좀 더 진작시키고 어쨌든 그 노사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 사이에서 뭔가 좀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 한번
한번 참여해서 지원받아서 뭔가 좋은 기회로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안 문화도시 문화창업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 교육해주면서 디자인, 그 상세 페이지 디자인 같은 거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크라우드 펀딩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부 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 창업보육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위치해 있고요. 개방형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알아봤는데도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서류로는 안다고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개방형 공간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료라고는 돼 있지만 되게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방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일단 들어가기 어려운 부담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UI UX 디자이너 인턴십 전액 지원 사업.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페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사이드아웃 사회협동조합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업에서 이제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로 8주 동안 280만 원, 그다음에 멘토는 8주 동안 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북 특별자치도와 소풍 펜저스에서 클라이밋 테크 데모데이라고 해서 이제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말 그대로 클라이밋 테크 기후 기술과 관련된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이고요. 대상으로 1천만 원까지 준다고 하니까 절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대상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거잖아요. 한번 전북 쪽 계시는 분들 중에서 기후기술 쪽 하시는 분들은 한번 대상 요거 지원 사업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경진대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이커브 배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IR 지원해 주면서 입주 공간 해주고 실증 지원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름대로 제이커브에 필요한 요소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 또 공간에 관련된 부분들, 또 실증과 관련된 자금 지원까지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알짜배기만 잘 모아서 만든 패키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북 쪽에 계시는 창업가 분들이라면 한번 이런 거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양벤처진흥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으로 추정이 되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독립형 같고요. 유료 공간입니다. 자, 대구 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모의 크라우드 펀딩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시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뭐 실제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우승을 하면은 이제 시상이 주어진다는 거고, 이제 부상이 문제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시상을 한다 그래서 정말 상장 주고 끝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경제진흥원 SBA에서 오비맥주 서울 창업보부 오픈 이노베이션 열립니다. 협업 매칭 해주고요. 그다음에 실증 지원 해주고 동시에 SBA에서 여기 선정이 되면은 사업화 지원금으로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나름대로 알짜배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비맥주와 오픈 이노베이션이면 거의 대부분 푸드테크일 것 같은데 요건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핏을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에서 4050 인턴십 풀타임으로 이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년 인턴십 지원이에요. 그래서 인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수습 기간이니까 이제 월급을 뭐 최저시급을 맞춰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인턴십 비용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월 최대 90만 원까지 3개월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일단 지원 대상 자체는 인턴십을 받는 본인이 아니고 이제 기업에, 그러니까 내가 중장년 인턴십을 채용을 하겠어라고 했을 때 그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중장년 레벨에서 뭔가 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회사에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는 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제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중장년 분들께는 이제 40, 50대 돼가지고 갑자기 직장을 관두시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인턴십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스타트업 대표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인재의 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인재의 상은 중장년이면은 진짜 단가가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인턴십으로 뽑는 중장년이면은 과연 이제 스타트업 대표는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가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게 분명 도움이 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골든팬더 글로벌 혁신창업대회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총 상금 6억 원이고 입주 지원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국 진출 사업이에요. 그래서 팬더라는 말, 그 판다라는 말이 들어간 때부터 이미 뭔가 좀 중국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 현지 진출이라서 그쪽 시장을 개척하는 분들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여러분이 좀 잘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건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화성산업진흥원에서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무제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요게 이제 그 재해가 있을 수 있는 재해 발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장이나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으로 5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고요. 이제 화성 쪽에서 약간 이런 이런 공장이나 이런 이제 뭐 작업실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한번 좀 작업 환경 개선해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지역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겸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뭐 계속 나오는 곳이라서요. 자,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혁신벤처 투자 IR 참가기업 모집 안내 나와 있습니다. IR 컨설팅이고요. 뭐 IR 쪽 관련된 건 제가 한 1페이지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투자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럴 때 한번 해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원 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인턴 참여기업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여성 인턴이에요. 그래서 여성 인턴 인건비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월 3개월 동안 월 3개월 동안 월 80만 원까지 총 240만 원 지원을 해준다. 이제 만약에 이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인턴을 채용하실 때 그분 이제 여성이다 그러면 이제 여성 인턴이다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조금 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창업가분들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K 디자인 파워업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 디자이너 2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요 기간 제한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요즘에 이 디자이너 지원해주는 그 채용하는 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제법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흐름에서 나온 건지 저도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또 이런 게 좋은 기회로 쓸 수 있으니까 창업가분들은 좀 많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악에서 라이징데이 데모데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킹하고 포상으로 이제 데모데이 파이널까지 진출하면 1위를 300만 원까지 주고 그다음 뭐 2위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관악에서 라이징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서울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도 괜찮은 편이고 좋은데 그냥 저는 이게 이제 포상보다는 네트워킹에 좀 방점이 찍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이 300만 원 갖자고 뭐 거기 들어가서 평가받고 뭐 최종까지 나가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떤 대단한 훈장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여기에서 네트워킹을 맺고 뭔가 좀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이름을 좀 알릴 수 있으면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근데 오픈 이노베이션 있습니다.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랑 NH농협은행인데요. 요게 좀 KB 국민카드가 아닌데 제가 좀 작성하면서 약간 오류가 났어요. NH농협은행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는 보통 보면 이제 쌍방의 이해관계를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은 뭐 이제 실증으로도 이어지고 뭔가 협업도 되고 하는데 어쨌든 뭐 핀테크 쪽 관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쪽 관련된 스타트업들 중에 NH 농협하고 조금 인연을 맺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이럴 때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충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무료 공간입니다. 자, 김해에서 스테이션 GIR 데모데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대상 1천만 원이고요. 뭐 어쨌든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김해 한정이라서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어쨌든 이 대상 1천만 원이면 그 뒤로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규모가 나름대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창업가 분들께서는 한번 지원해 보실 만 하겠습니다. 입주 모집 공고가 2개 나와 있는데요. 경기 중소벤처기업연합회 경기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특이하게 일반형 공장형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형은 그냥 사무실, 공장형은 뭔가 공장을 할 수 있는 공장 부지인데 보통 공장 부지라고 이제 넓은 그 1층에 이제 공간과 함께 어떤 그 전력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거든요. 나름대로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유료 공간이니까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 공간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 스타트 이커머스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온라인에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라 그래서 방송하면서 막 이렇게 홈쇼핑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건데 대구 쪽에 계신 이제 창업가 분들 중에서 이제 소비재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또 안 해보던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어떤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트라이아웃 스마트엑스 글로벌이라는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실증 비용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쪽은 이제 인천에 계신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핀테크랩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위치해 있고 독립형 공유형 공간 둘 다 있고요. 유료이고요. 공유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기업
팀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좌석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 저희 제자들도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2024년 허브 품평의 참가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먹는 허브가 아니고 그 뭐 창업 허브 할 때 그 허브예요. 그 스펠링은 어떻게 되죠? HUB 예, 이렇게 되는데요. 그 허브고요.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뭐냐 어떤 그 소상공인이에요. 이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서 여러분이 어떤 그 제품이나 소비재 같은 걸 판매하시는데 이걸 한번 판로 개척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거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한번 출품해 보셔서 품평회 한번 받아보시고 컨설팅도 좀 받아보시고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이제 쿠팡이나 이런 쪽에 그 이벤트성으로 이제 좀 그 기획전으로 이제 입점도 가능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한번 준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끝났고요. 이제 민간 쪽으로 넘어오는데요. 스타트업 민간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타트업 스토리텔링 영상 촬영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로 800만 원 상당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해 보면서 단가를 조금 하는데 800만 원 정도면은 어지간한 창업 기업 필요한 홍보 영상은 거의 다 찍을 수 있어요. 굉장히 고퀄리티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8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 게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그 외주업체에서 찍어주는 거지만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흔치 않으니까 한번 기업 홍보차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류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나와 있습니다. 총 상금 1,800만 원까지 돼 있는 거고 절대 적은 규모 아니니까 물류 쪽 스타트업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데 한번 지원해서 좀 업력도 쌓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SNAAC 스낵이라 그러는데요. 이 스낵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이 안에서 데모데이까지 해서 총 상금 2,500만 원까지 열리고 그 안에서 멘토링이나 컨설팅 같은 것도 열리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좋은 사업이에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제가 이 스낵이라고 하는 이제 서울대학교 동아리거든요. 투자 동아리.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선뜻 추천드리기가 애매한 건 딱 이유가 하나예요. 이게 서울대 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한정이라 그래서 서울대 대표만 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기업에 그 스타트업 안에 서울대 출신의 어떤 구성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재학생이건 졸업생이건 교원이건 연구원이건 구성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격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대표가 서울대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로 봤을 때 이거를 뭐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조금 이제 좀 추천드리기가 좀 이제 망설여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혁신 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 시포지엄이 열립니다. 이거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하는 건데 이게 해마다 열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창업지원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은 중기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서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심포지엄, 그 다음에 뭐 이제 스타트업들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주요 목적은 이제 네트워킹 쪽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갔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좀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았다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에서 벤처리움 데모데이가 열립니다. 이것도 좀 그 분야가 좀 한정돼 있긴 한데 총 상금 2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경진대회라서 한번 여기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딕캠프 10월 디데이 금융권 협력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전 분야 모집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일종의 공모전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금 최대 1천만 원인데 이게 분야별로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1천만 원부터 뭐 1,800, 700 이렇게 무슨 뭐 그 등급별로 나눈 게 아니고 뭐 무슨 분야 1천만 원 또 무슨 부문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상금이 제법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파편화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핀테크 쪽 같아요. 금융권이니까 핀테크 쪽 스타트업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데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 강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지금 출장을 와 있어서 아마 영상 촬영은 여기 출장 동안에 오늘 지금 찍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찍었어요. 제가 지금 한 2시간 전에 찍었다가 편집하다가 날려먹어가지고 두 번째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힘든데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영상을 다시 한번 찍었고요. 이번 주에 그럼 영상이 없냐? 그럼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축분으로 실제로 찍어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요 창꿈 뜬금잡설 창업의 6가지 역설 1번 멋진 아이디어 나라면 안 한다 이런 주제로 이제 지난주에 오픈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쯤에 이제 2편 들어갑니다. 이게 6편까지 있고요. 5편까지는 뜬금잡설로 무료 강좌, 6편은
이제 창검 특강 2로 들어가서 거기 조금 더 미묘하고 좀 중요한 얘기들 좀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뒷페이지에도 얘기했지만 나만의 사업 성장 로드맵 만들기 시리즈를 제가 이번 방학 특강으로 지금 20부작 기획하고 있는데 어느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7편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5편부터 5, 6, 7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성장 로드맵에서 이제 스케일업 사용으로 J형, S형, L형, F형까지 넘어갔는데 F형은 말 그대로 이제 플랫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나는 제이커브 그린가 저거 필요 없겠네 생각하실 텐데 한번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제이커브를 꿈꾸고 저도 제이커브를 그리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제이커브를 그리는 사례는 10% 미만이에요. 5%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보면은 S커브, L커브도 그리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플랩션 커브가 굉장히 좋은 성장 곡선이라고 보고 있고 이 성장 곡선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안정적인 피지컬을 만들면서 J커브로 갈 수 있을 거에 대한 고민을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했던 강의의 핵심은 여기 있는 L커브하고 F커브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J커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예요. 그냥 뭐 잘해서 밸류에이션 잘 해가지고 투자 잘 받고 뭐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절대 그 유료 강좌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 자부심을 담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들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거야 뭐 여러분 선택인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영상은 계속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최근에 좀 그래도 좀 제 유튜브 채널이 한동안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슈 때문에 많이 못했지만은 이제 이 방학 들어가면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일주일에 2-3개를 계속 찍어 올리고 있거든요. 뭐 아마 이제 계약하면은 2-3개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1개씩은 계속 찍어서 올릴 거고 어쨌든 뭐 유료 강좌건 무료 강좌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관심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학 특집 콘텐츠 계획이라고 해서 20부작을 기획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 JSLF를 짧게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이걸 좀 디테일하게 다루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학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그냥 M&L 2024년도 특집으로 할 건데 이 20부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로 나만의 성장 로드맵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그 스케일업의 이해와 전략, 어떤 스케일업 방식으로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그 성장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로 이어져서 20회까지 넘어가는 그런 어떤 긴 하나의 흐름을 잡을 거고요.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에 좀 더 이제 적용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단서들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20부작이 아니고 파트 2가 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직은 이제 공개를 안 할 건데 파트 2도 이미 기획이 되어 있고 아마 올 연말 갈 때까지 어쨌든 그거를 완성을 하고 관련된 책자까지 내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주시고 이 시리즈는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만큼은 제가 여태까지 말로만 한다 그래놓고 못했었는데 이번만큼 좀 시리즈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거 이제 창업의 6가지 역설 이거는 6부작인데 이거는 이미 찍었어요. 이미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아예 그 신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완성을 하겠다고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길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진짜 끝났는데요. M&L 블로그 최근에 사실 그냥 창업 뉴스만 간신히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지금 좀 일거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마무리되고 아마 이번 주 한 수요일 좀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조금 개인 시간이 날 것 같은데 그때 좀 블로그로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M&L 이벤터스는 지금은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시작점은 대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순수 창업은 아니에요. 오히려 순수 창업보다는 그 창업 이전에 있는 단계. 사실은 이제 돈에 대한 얘기, 자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아는 분께서 제 얘기를 듣고 좀 이걸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서 준비를 시작을 했지만 저로서도 이제 선무당에 사람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뭐 제가 회계사도 아닌데 회계사처럼 뭐 회계사 노릇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어쨌든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한 7-8년 동안 이 시장을 보고 제가 스스로 느끼고 깨달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서울에서 한다 그래도 대부분 저를 뭐 그냥 대학교에서 창업 강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뭐 그렇게 뭐 여기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봐주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 훌륭함을 한번 이번 그 지방 출장 그러니까 이제 순회 공연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고 제가 지금 이제 1차는 대전으로 하고 있지만은 팔도로 한번 더 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쯤 됐을 때 한번 현장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M&A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뭐 원스톱 클리닉, 기술 자문 솔루션,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인드 클리닉 뭐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에게 이제 창업과 관련된 분야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요를 할 수도 없고 뭐 홍보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뭐 기관과 협업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기관과 협업의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 서울대학교 안에서 충분히 제가 연구교수로서 창업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기관의 연장선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이제 협업기관과 같이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서울대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 하는 활동만큼은 별로 협업기관하고 관계를 짓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협업기관이라고 하는 건 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PM이기 때문에 알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에 아쉬워하고 뭔가 성과에 아쉬워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산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창업을 할 때 항상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컨설팅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시켜 놓고 상담이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긴 다 뭐 유료로 진행이 되지 뭐 어디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지원 자금에서 뭐 서류를 이렇게 써가지고 내서 뭐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진짜로 난 그냥 돈 낸 만큼 내가 원하는 거 한번 다 물어보고 좀 필요한 부분들 좀 조언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정말로 그 금액이 아깝지 않도록 충분한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뭐 제주도에 와 있지만은 사실 말이 좋아서 제주도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도 이제 뭐 회의도 가야 되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동네를 떠나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약간 좀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너무 지쳐 있다 그러면은 뭐 베이케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워케이션 정도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덥습니다. 이제 건강 관리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고 창업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지금 뭔가 움직이고 준비를 해야 여러분에게 조금 더 밝은 9월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한번 달려보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행복한 창업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